안녕하세요. 나만의 투자지도 나투지입니다. 최근 한국과 국제금신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 속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연 금값은 계속 오를까?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 해당 주제로 가지고 저만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값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경제 및 지정학적 요인들이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사적으로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수익을 주는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커지게 되고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미국 연준이 곧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의 가치는 약해질 거고 동시에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금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고 금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과 주요 강대국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각국의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전 세계는 끊임없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금은 국경과 관계없이 가치를 인정받는 보편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입니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00톤의 이상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매입은 시장에 엄청난 수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금 가격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2025년 80톤, 2026년 70톤 규모의 중앙은행 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견조한 실물금 및 ETF 투자 수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골드바 등 실물금 매입은 물론 금 가격을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이러한 개인과 기관의 투자 수요는 금시장 전반의 활기를 더해주고 있고 금값 상승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를까? 이제 앞으로 5년 후, 즉 2030년 정도에 금값이 어떻게 변할지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한번 볼 텐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중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우 낙관적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까지 금값이 온스당 4,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절했어요. 지금이 막 4,000달러를 넘었는데 900달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는 중앙은행의 금매입 지속과 소우권 금 ETF의 강력한 자금 유입이 근거예요. 이 전망치마저도 상향 조절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이게 중요합니다. JP 모건 또한 4,000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들은 경기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정책 리스크에 대한 최적의 해지 수단으로 금을 꼽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의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중앙은행의 구조적 수요 증가가 향후 5년간 금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금값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 전망은 5년 후보다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하게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금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 통화량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환경은 실무 자산인 금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장기적인 수요를 견인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공급의 한계입니다. 금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 과정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죠. 새로운 금강을 탐사하고 생산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급 제약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낙관적인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속과 중앙은행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에는 금값이 온스당 7,000달러를 넘어 10,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금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전성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5년 그리고 10년 후의 금값을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금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들은 금리 인하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중앙은행의 매입 확대, 그리고 견조한 투자 수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떤 자산이든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금 역시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일시적인 조정이 반드시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금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보존 및 증식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만 금에 할당을 하는 거지 모두 다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투자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 골드바, 그리고 금통장, 금 ETF 등 다양한 금 투자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좋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불안정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금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사서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투지였습니다.